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여재입니다. 제가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과 관련한 상담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의 순위와 상속 지분에 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상속인과 상속 지분에 관한 내용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 특별할 것도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늘의 영상 주제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은 우리 민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속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상속은 피상속인, 즉 망자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반드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발생됩니다. 가끔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 중에는 내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속과 증여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증여이고요.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재산이 당연히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은 상속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 즉 망자가 사망하면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누군가에게 넘어가는데요. 그 재산을 받을 사람으로 민법이 정한 자가 상속인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인과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 즉 망자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상속인이 하나도 없을 때 상속을 받게 되는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한편 망자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요. 1순위 상속인이 하나도 없을 때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1,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요. 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상속을 받게 되는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3순위 상속인까지도 없을 때 상속을 받는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반계혈족입니다. 사촌 이내 반계혈족으로는 아버지 쪽으로는 삼촌, 고모, 그리고 사촌과 고종사촌이 있고요. 어머니 쪽으로는 외삼촌, 이모, 그리고 외사촌과 이종사촌이 있습니다. 한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 즉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인이 되고요. 최근친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들과 손자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인 자녀들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으로 조부모와 외조부모, 증조부모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최근친인 조부모와 외조부모 그리고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증조부모는 순위에 밀려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 1, 2, 3, 4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국가에 귀속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처럼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나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자신에게 나눠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 지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민법은 남녀 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 지분보다 5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9천만 원을 남겨놓고 사망했는데 공동상속인으로 아들 2명과 딸 1명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아들과 딸의 상속 지분은 동일하고요. 배우자의 상속 지분만 이들보다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아들 2명과 딸은 각각 2천만 원을,
배우자는 3천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속인, 즉 망자의 사망일자가 199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속 지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정된 민법 규정은 개정일자 이전으로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사망 연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에 시행되던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 지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서울 올림픽이 있던 1988년 9월 15일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도표상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인 197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장남은 다른 아들이나 미혼의 딸보다 50%를 더 받게 되고요. 결혼한 딸은 미혼인 딸이 받는 지분의 4분의 1, 즉 0.25%를 받게 됩니다. 즉, 차남의 지분을 1이라고 할 때 배우자와 장남은 1.5를, 차남을 비롯한 다른 자녀는 1을, 그리고 결혼한 딸은 0.25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민법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해 기여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일정한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자는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해 그리고 유증에 관해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고요.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은 미리 유언으로 상속 지분을 바꿀 수 있고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보다 유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활용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